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그들도 똑같이 꿈꿨고 기대했었고 또 실패했었고 그래도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거. (28) 독립선언서 아시죠? 도쿄에서 1919년에 3.1운동보다 먼저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검색해 보시면 그냥 다 남자 유학생 대표단 사진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 28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었던 세력이 남성 유학생만이 아니라 여성 유학생도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김마리아, 황에스터 등등은 되게 큰 역할을 했었고 특히 김마리아는 진짜 한국의 독립운동사의 정말 전설의 전설. 일제강점기 때 김마리아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임시정부에서 최초로 여성 대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김마리아거든요. 근데 김마리아가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28 독립선언하는 거 좋아. 야 근데 왜 대표단을 남자로만 꾸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레도 두 바퀴로 구른다. 즉 수레가 굴러가는 것도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 왜 대표단을 남자로만 꾸리냐.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성의 권리를 얘기했다. 이게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 좀 해보죠. 이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꼭 나눠야지. 권기옥. 권기옥이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조선 총독부와 황궁을 폭파하고자 비행사가 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입니다. 그때는 사실은 지금보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었고 그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나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아직까지는 여성 비행사가 흔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행사가 되고 싶기도 하지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 꿈을 품었던 너무나 매력적인 시작이 좀 남다릅니다. 학생 시절부터 비밀 결사단이었던 송죽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송죽회는 숭의 여학교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고요. 딱 여학생들을 위주로만 만들어졌던 단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당연히 3.1운동 때 적극적인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송죽회 일원들과 일본인 선생의 눈을 피해서 기숙사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고 애국가 가사를 등사하는 등의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금을 당하는 등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진짜 대범한 게 뭐냐면 멈추지 않아요. 더 큰 꿈을 꿔요. 취록하자마자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독립자금도 모으고 그 당시 애국공채라고 그래서 임시정부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공채를 발행합니다. 전제는 나중에 우리가 독립하고 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그냥 독립 자금을 모금하는 건데 공채를 열심히 판매해서 그 돈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이건 걸립니다. 걸려서 체포가 됐고 고문을 당했는데 다시 조서를 보면 지독하다. 뭐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뭘 얘기를 하고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뭘 때리고 고문을 해도 얘는 입을 열지 않는다 라는 어떤 그런 조서도 하나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에선 약간 화끈하십니다. 평안남도 도청 폭파 사건에 가담을 해서 폭탄을 제조하고 어떻게 거사할 것인가 이런 또 논의에도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얘를 이제 잡아야 된다. 이제 몰린 거죠. 왜냐면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한번 당했죠. 다시 또 들고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다가 또 한 번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포기할 만도 하죠. 여기서 또 한 번 또 대범한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망명을 하자. 중국에 가면 오히려 비행기를 타거나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기회가 있다 라고 해서 망명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변장을 하고 어떤 배에 잠입하고 배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을 다 통과해서 상하이까지 온 거죠. 그때 어떤 불안함, 두려움 그걸 또 뛰어넘는 기대감 이게 막 섞여 있는 거. 그리고 상하이의 망명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한 다음에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 여사를 만나요. 누구냐면 김규식은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던 분이고 프랑스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하던 임시정부의 엘리트 중 엘리트예요. 근데 우리는 김규식만 많이 기억하지만 김규식의 아내 김순애도 사실은 되게 저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중국에 망명을 해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던 여걸 김순애한테 떡잎부터 다른 권기옥이 찾아와서 나도 함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김순애가 소개장을 만들어 주게 되고 김순애의 도움으로 홍도 여자중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운남 육군 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직 1기밖에 안 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에도 비행기가 거의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배들이 대포를 빵빵 쏘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전후로 해서 배 위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비행기가 쏘는 폭탄으로 상대 배를 터뜨려버리는 새로운 전법이라는 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공군이라는 건 진짜 신무기고 특별한 도구였었거든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빠르게 공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비해서 중국은 항공대 자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당시 여기 이제 들어가서 최초의 여성 공군 조종사가 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실력이 좋았어요. 왜냐면 훈련 9시간 만에 단독 비행이 허가될 만큼 우수했대요. 입학한 지 1년 2개월 만에 첫 해 졸업생으로 비행사가 됐고 중국 국민당이 북벌을 시도할 때 참전을 하면서 중국 공군의 멤버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중국인 파일럿도 100여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인 파일럿이 3명 있었거든요. 3명 중에 1명이 권기옥이에요. 나머지 2명은 남자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비행사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우수한가 좀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두고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은 중국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중국에서 활동을 했고요. 중국이 해방되는 것이 우리의 독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중국의 어떤 민족운동가들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간에 되게 다양한 연대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서 항공사 조종사로 10년을 활동했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 근데 이제 눈에 누군가가 띄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소문들을 많이 내요. 그래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밀정으로 오인을 받는다라든지 혹은 암살을 시도한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꼭 있거든요. 실제로 권기옥 같은 경우는 암살 시도를 당할 뻔한 경험도 있었고 밀정의 모험을 받아서 아예 체포가 돼서 옥고에 치르면서 굉장히 좀 오해를 받았던 이런 기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을 했고요. 정말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임시정부가 1940년대 때 충칭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삼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광복군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잘 알아요. 근데 그때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군을 창설하자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공군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전력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민당 출신이었었던 최영독, 권기옥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노력들을 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 실패했죠. 그러면 아이고 실패하고 말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 멤버들이 해방 이후에 한국 공군 창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최영독 같은 경우는 공군 참모총장까지 오르지만 권기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크게 직위가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군사에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의 비전과 꿈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굉장히 가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들. 되게 애틋해요. 아파요. 왜 더 아프냐면 이분을 대상으로 책 한 권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자료가 없어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정말 작은 기록밖에 없지만 강주룡의 남편이 독립운동가였었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양에 돌아왔는데 1920년대 이후에 일제가 공업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공장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평양 일대 공장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되고요. 주로 경공업이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을 남성보다 임금을 많이 줬겠어요? 아니죠. 이중 착취인 거예요. 일본인보다 적게 주고 여성이기 때문에 적게 주는 거예요. 되게 속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당한 처우에 저항을 하면서 여성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강주룡 같은 경우는 역사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평양 평원 고무 공장에서 아사 동맹 파업이란 파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강주룡은 을미 일대, 그러니까 12m 높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고공농성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격렬하게 외쳤던 말이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죠. 평양의 히로인이다, 여류투사 강여사 등등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적에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효시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 노동운동사의 효시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가장 가혹한 조건에 몰렸을 때 일어나는 게 고공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100년 전에 이미 고공농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강주룡은 항양 일대 어떤 공장에서도 취업을 못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단편적인 기록 하나 남아있는 건 평양의 빈민굴에서 굶어 죽었다라는 게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제 이야기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독립운동할 적에 총과 칼로 싸우거나 정부를 만들거나 군을 조직하는 것도 독립운동이지만 이런 어떤 사람살이의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던 것이 독립운동사의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성으로서 또 비행사로서 또 어떤 이들은 사회 하층 계급으로서 싸웠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노력했고 몸부림쳤다라는 거. 제 얘기 들으시고 바로 끄고 딴 거 보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Nothing I can do to hold your heart. Battle cry, we will rise till the night sky turns red.